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특강 관련돼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잠깐 할 건데, 문제로 접근하는 기초 문풀 부동산세법 테마 20이라는, 그래서 실제로 이론하고 문제를 동시에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론서만 먼저 나오고 문제집이 한 5월 달쯤 나오다 보니까 문제를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문제 풀이라고 해서 생초보, 완전 초보, 세법을 처음 시작하는 생초보 기초 문제 풀이 테마 20을 지금 제공을 할 건데, 지금 이 OT 영상을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OT 영상을 들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 테마 20을 활용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초 문제풀이 테마 특강요. 기초 문제풀이 특강이 무엇인지요? 그랬죠. 자, 그럼 이제 부동산세법의 이론의 전 범위를 조세 총론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전체 범위를 테마로 20개 테마를 쪼갠 거예요. 자, 테마 20개로 쪼개가지고 한 테마에 10문제씩. 자, 그럼 한 테마에 10문제니까 총 200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바로 부동산세법을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옆에다 이 기초 문제풀이 테마 20선을 옆에다 놓고 같이 이론하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이론과 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좀 더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세법의 전범위를 테마 20으로 세분화시켜서 한 테마당 10문제씩 문제를 제공해 드리는데, 이론과 문제를 동시에 정리하면서 세법의 기초를 확립시키려고 지금 이걸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이론만 알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거든요. 이론하고 문제를 접목을 시켜서 이론이 문제와 어떤 형태로 문제화되는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세법은 이론과 문제를 동시에 학습해 간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학습 시작부터, 자, 세법을 처음 공부할 때부터 문제 지문 속에서 이 문제 지문에서 핵심 단어가 뭔지, 자, 핵심 단어를 찾는 이 연습이 필요하실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론만 아무리 수업을 듣고 수업을 많이 들었더라도 이 지문 속에서 문제로 연결했을 때 함정으로 파는 부분이 어딘지, 어느 부분이 핵심인지,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지, 어느 부분을 오답으로 만드는지를 요걸 찾아내는 연습을 기초 문제풀이 테마 20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론하고 문제를 동시에 접하면서 이론 문제를 한 번에 학습해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이제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자,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론하고 문제를 처음부터 튼튼하게 잡아가지고 난이도 중하의 문제를 학습 시작부터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하의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는 중하의 문제가 70%에서 75%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전체 시험에서 상해 문제는 20%에서 30% 안짝이에요. 그래서 상해 문제는 다 버리더라도 중하의 문제는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확실히 잡아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잡아놔야지 나중에 가서 문제를 풀래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기본서 이론하고, 이론서 있죠. 이론서하고 문제, 테마 20 기초 문제풀이, 그 문제집을 옆에다 놓고 같이 정리를 해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테마 20을 구성했냐면, 이 테마 20이 구성된 게 조세 총론에서는 테마 1, 테마 2, 테마 3에서 3개 테마로 나눴어요. 3개 테마로 나눴는데 이 중에서 35회 시험에서는 테마 2에서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문제, 테마 3에서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각 테마마다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거라고 보고 한 테마 한 테마를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는 테마 1, 4, 5, 6, 7 그랬는데 이번에 취득세에서는 취득세 세율에서 35회 시험, 과세표준에서 35회 시험 이렇게 출제했어요. 과세표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종합문제 형태로 출제됐는데 비과세에서 여기서 이렇게 35회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테마에서 한 문제씩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는 테마는 집중 공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마별로 문제를 묶어놓은 이유가 그 테마에서 나오는 지문들을 완벽하게 반복학습을 하기 위해서 한 테마 한 테마를 구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이번에 35회 시험에서는 아예 등록면허세는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는 납세 의무자 쪽에서 여기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납세 절차에서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토지예요. 과세 표준과 세율 쪽에서 여기서 한 문제. 자, 그러면 한 테마에서 두 개가 나왔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테마 13에서 여기서 35에 한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종합문제에서 35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득세에서는 전체 묶어서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는 테마 16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17번 테마에서 비과세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양도 차익 계산 문제에서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나 양도차손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2월 과세에서 여기서 한 문제, 또 국외자산에서 여기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요. 이 테마만 연습하시면, 이 문제를 연습하시면 실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한 테마당 10문제씩 만들었는데 지문을 그 테마에서 꼭 필요한 지문들을 10문제 안에다 전부 다 반영을 했어요. 전체를 반영해가지고 한 테마에서 10문제만 풀어보시면 그 테마에 관련된 이론을 완벽히 잡을 수 있도록 해드렸으니까 이론 정리를 하시고 테마 문제 풀고 복습을 하시면 이론하고 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고 그 이론 지문 중에서 핵심된 단어를 어디가 핵심인지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문제 구성을 해놨으니까 믿고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이제 기초 문제와 중급 문제를 반영해서 한 테마당 10문제씩 총 200문제를 고려했는데 이 문제 안에는 개정된 내용은 반영이 됐나요? 물어보면 2025년 개정안을 반영해가지고 이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들을 전부 반영해가지고 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 내용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지문을 푸시다 보면은 이 지문에서 개정 내용까지 반영돼서 문제화 시켰으니까 이 문제는 2025 36회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문제라고 봐주시고 이 이론하고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기초 문제풀이 특강은 누가 들으면 효과가 있나요? 그러면 사실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먼저 접해보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요. 그래서 부동산세법 학습을 지금 시작한 수험생이라면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푸는 연습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론을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나중에 풀란다. 그러면 이론도 문제도 못 풀어요.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라면 이론하고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도록 처음 시작과 동시에 생초보 기초 문제풀이 테마 20을 활용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론과 문제를 함께 내가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왜?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문제를 많이 접해보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론하고 문제를 동시에 풀고자 하신 분이라면 생초보 부동산 테마 기초 문제풀이 테마 22 완벽히 맞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가실 생각 있으시면 생초보 기초 문제풀이 20을 요걸 하나씩 아마 이게 12월 중순쯤 되면은 문제집이 나올 거예요. 문제집이 나오면 그 문제집을 활용해가지고 이론과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학습 시작부터 문제를 접하면서 자신감을 찾고자 하는 수험생. 세법 때문에요. 저요. 세법 때문에 합격을 못해요. 세법만 점수가 나오면 합격하겠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 만든 문제집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생초보, 기초, 중하의 문제를 완벽히 잡을 수 있도록 이 테마 20에다가 모든 문제를 다 가미를 하고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기출문제, 개정된 내용을 전부 반영해가지고 이 문제로 테마 20에 총 200문제에다가 전체 지문을 정리해드렸으니까 처음부터 자신감이 좀 없는 분이라면 이 문제를 풀면서 자신감을 업 시켜보시기 바라네요. 이제 기본 이론부터 빈틈없이 학습하고 싶으신 분, 완벽하게 하고 싶으신 분, 그러면 나요, 그러면 완벽하게 하실 분, 그러면 이론과 문제를 동시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초문제풀이 테마 20 요거는 반드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역으로 이론을 나는요 이제 작년에도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론은 안 듣고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역으로 이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요. 문제를 가지고 역으로 이론을 학습하고 싶으신 분도 기초 문제풀이 테마 20을 활용하시면 아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접해보시기 바라네요. 이제 기초 문제풀이 특강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자, 활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론하고 문제를 동시에 병행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테마별 이론의 강의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론 강의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세법은 이론 강의를 듣지 않고 문제만 풀린다 그러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론 설명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 테마하고 테마 20으로 쪼갰으니까 한 테마와 관련된 그 테마에 대한 이론만 강의를 들으세요. 그 부분만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이론 강의가 끝나면 그 테마 문제를 푸세요. 자, 문제 푸는데 먼저 이론 강의를 듣고 나서 가볍게 복습을 좀 하세요. 자, 이론이 이게 뭐고 어떤 내용이고 가볍게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세요. 스스로 정리한 후에 자,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 듣는 내용을 가볍게 제가 내 나름대로 정리가 끝났다 생각하면 그때 가서 문제를 10분 동안 푸세요. 10문제니까 하나당 1분. 시험 문제 하나당 1분 똑같아요. 아니요, 지금은 너무 하나당 1분 바꿔자. 지금도 1분. 지금도 1분씩. 자, 한 문제당 1분씩 10분을 푸세요. 10분을 딱 풀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해설 강의를 들으세요. 자, 해설 강의는 10분 풀고 나서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문제도 안 풀고 해설부터 들으세요.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문제 10분 동안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해설 강의 듣고 난 후에 다시 있어요. 해설 강의를 듣고 난 후에 틀린 문제를 다시 이론에다가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던 부분이 있으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론서에다가 그 틀린 부분을 체크하세요. 자, 틀린 부분을 내가 틀렸던 지분만 가서 다시 체크를 해. 체크해 놓으시고 그 교재에 틀린 부분 체크하셔야 돼요. 틀린 부분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틀린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만 더 풀어보세요. 자, 다시 테마 이론을 문제를 풀기 전에 그 테마와 관련된 이론을 먼저 들으세요. 이론 들으시고 스스로 잠깐 복습을 하시고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에 10분 동안 10문제를 풀고 해설을 들으실 거. 10분 동안 문제 풀고 해설을 들으세요. 해설 듣고 난 이후에 그 틀렸던 지문들을 다시 이론서에다가 틀렸던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체크하세요. 자, 그 부분 체크하시고 체크가 끝났으면 다시 문제집으로 넘어와서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틀렸구나 하고 그게 딱 보여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절대 틀리지 않아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주시면 여러분들은 이론과 기초 문제풀이를 통해서 세법 초기에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론과 문제를 동시에 학습해 가면 세법은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어렵다 하지 마시고 이론과 문제를 동시에 접하면서 이론과 문제를 한 선으로 놓고 공부를 해주시면 반드시 36개 시험에서는 합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믿으시고 이론하고 문제를 동시에 학습을 해보시기 바라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특강을 듣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마지막 한마디. 그러면 기초 문제풀이 테마 20을 듣고자 하는 수험생이라면 세법이 어렵지 않다고 하고 스스로 체면을 거세요. 세법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법은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는 걸 먼저 스스로 체면을 거세요. 그 다음에 시작부터 이론과 문제를 동시에 접하면서 문제풀이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세요. 자, 문제풀이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이 자신감으로 채우세요. 세법 처음부터 어렵다고 느끼시면 안 돼요. 이론하고 문제를 동시에 접해가시면 세법 진짜 재밌는 과목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는 거 스스로에게 계속 체면을 거세요. 세법은 쉬워, 세법은 할만해 하고 체면을 걸어 놓으시고 그 처음 생각했을 때 세법이 약간 두려웠다. 그럼 그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문제풀이 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풀 수 있어. 자신감으로 충만하게끔 자신감을 채워내세요. 문제를 풀면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 문제 풀리니까 시험장에 가서도 문제 풀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면 되네요. 자, 그러면 생초보 기초 문제풀이 부동산 세법 테마 20에 대한 이제 OT를 마치는데 제가 이제 어떤 것을 고민해도 제대로 비교한다면 역시 메가랜드가 최고라는 거. 그래서 메가랜드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 문제풀이 테마 20을 들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특강 이외에 다른 수강을 원하시면 번호 있죠. 1833-3329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니까 상담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또 36개 합격을 위해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 가시죠. 그래도 세법은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자신감을 채워드릴 수 있으니까 세법은 저를 믿고 제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 세법은 반드시 14개 이상을 맞을 수 있게 해드리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신다면 세법에 대한 자신감을 채울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채우러 이제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 기초 문제풀이 테마 20에서 자신감 업 시켜 보시기 바라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강의장에서 만나기로 하죠. 자, 강의실에서 만나요.